네, 수연영 감독님이십니다. 예, 배두리, 이정민, 동현배 배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서희는 그 영화사 좋아의 이은경 대표님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 맞이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 제작한 영화사 좋아의 대표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작이라서 저희 25일날 그 언론 배급 시사회랑 특별 시사회 했는데 그거 말고는 처음 공개되는 거고요. 물론 작년에 부산영화제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고 이제 그 후에 일본이 개봉을 먼저 했어요. 이제 일본 왜냐하면 한국은 개봉하고 나면 막 작은 영화들 같은 경우는 1, 2주 지나면 VOD를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 극장에서 좀 작은 영화들이 오래 가는 시스템이라서 극장 개봉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야지 DVD가 나오고 또 한 1년이 지나야지 TV에서 볼 수 있고 VOD가 아직 활성화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영화를 좀 쉽게 볼 수는 없는데 또 그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아직은 저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영화들도.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게 영화다 그래서 막 큰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스크린 큰 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것도 확실히 이 드라마랑은 영화는 만드는 입장에서도 보면 1시간 반이나 2시간 안에 좀 얘기를 농축시켜야 되고 그림도 TV처럼 이렇게 약간 뭐 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영화는 좀 스크린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개봉을 4월 4일 날 해요. 4월 4일 날 하는데 작은 영화들 사실 스크린 찾기 힘드시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영화들은 막 스크린 1000개, 1500, 2000개 잡는데 그러려면은 막 돈을 막 20억, 30억 써야 되는데 그런 돈을 다 회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작은 영화들은 사실 개봉 규모는 좀 작아요. 근데 저희는 좀 요번에는 우리 배우들 이쁜 모습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스크린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극장에서 좀 오래 가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VOD는 빨리 오픈이 돼요. 그게 이 산업의 속성상. 근데 확실히 오늘 영화 보신 분들은 집에서 TV로 보시는 거랑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다른 거 아시기 때문에 주변에도 가능하면 극장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극장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아무튼 좀 응원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 배우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약간 살짝 주연 배우들 중심으로 항상 이 GV가 있거나 무대 인사가 있어서 저희는 일부러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 영화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들, 앞으로 이분들의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배우들을 모시고 같이 감독님과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정민 배우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기를 어필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 굉장히 텔레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처 저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가지고 저 누구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뭐 다 아시는 분들은 호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소개를 조금은 너무 이름만 말하지 마시고 조금만 길게 차례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민 배우부터. 저요? 한국 사람 맞는 거죠 근데. 네,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던 니코짱 역할을 맡았던 이정민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약간 우리 영화에서 최대 반전 요소였어서 이렇게 뭔가 무대 인사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뭔가 영화에 방해될까봐 이런 저만의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네. 스포할까봐 마이크 꺼지나요? 스포하면 자동 꺼지는 기능이 그랬는데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많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할을 맡은 동형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 유미에 대학 동창으로 나왔지만, 되게 유미의 시대에 따라가는 영화지만 제가 잠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잠깐 한번 그냥 소소하게 웃어 한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 동생 유정 역을 맡은 배누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서 이렇게 영화, 특히나 이렇게 잔잔한 영화들에 좀 출연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는데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과 일본의 또 합작이라는 영화, 되게 새로운 포맷인데 찍으면서도 그랬고, 또 이렇게 상영된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고, 좀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문화적으로도 많이 교류를 하면서 더 좋은 영화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힘을 쓸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본인 소개하기 전에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게 요 전에는 좀 오래 전에 단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 단편이 굉장히 많이 평가를 받고 우수하다 그랬는데 빨리 장편을 만들 줄 알았더니 거의 한 7년을 지나도록 장편을 안 만들고 있길래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장편을 한번 데뷔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88년생이에요. 굉장히 일찍 데뷔하신 분이 되는 거고, 아니 얼마 전에 저희 다나카 신스케 배우가 영화를 왜 하고 싶냐 했더니 영화는 뭐 종합예술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어떤 앙케이트에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결정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1등이 대통령이고 2등이 영화 감독이었대요.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대통령 같은 역할을 감내해내느라고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한 25년 정도 있었는데 신인 감독들 데뷔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라는 게 제가 연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데뷔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은데 최은영 감독님 인사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왔습니다. 첫 자세한 데뷔작이고요. 심지어 한국, 일본 동시에 개봉하는 그런 큰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 듣고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구성으로 만나는 기회가 많진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을 편안하게 아무거나 일단 해주시고 질문이 없을 때 제가 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질문들로 시간을 좀 메꿔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잘 생각해서 잘 해주시면 질문 잘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히든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어서 질문 생각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주저없이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맨 뒤에 있는 분이요? 네, 저희 동현배 배우님 눈에 확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영화 잘 봤고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게 솔직히 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저기 감독님하고 제작자님한테 제가 뭐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남자 동현배님께서 그 밥 먹었냐 이런 표현을 한국 사람들밖에는 안 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을 제외하고 중국인들로 첫 팔로만을 한지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인사가 밥 먹었냐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만 제외하고는 아시아 사람들은 밥 먹었냐 이게 공통적인 인사인데 저런 사실을 좀 이제 좀 확인했을까 좀 이제 그게 예 하여튼 뭐 네. 예, 네,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콘텐츠인 것 같아서 더 저는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어떤 수치나 데이터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문화적인 어떤 경험이라는 거는. 근데 저도
이 개인적인 이야기, 이 일본 분들이 일본 분들이나 해외 분들을 접했었을 때 많이 받았던 질문이 한국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인사하면서 밥 먹었어? 그러고 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언제 날짜 잡자 이러는데 이제 안 잡는 그런 거에 당황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는 주변에 많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어를 저도 이제 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가장 신기해한 한국인들 문화가 밥 먹었어? 라는 게 일본 예능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막 보아 씨가 뭐 일본에 왔었을 때 계속 이제 밥 먹었냐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막 MC들이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 막 이런 게 예능 코드가 됐었던 것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예능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저도 막상 일본인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니네 밥 먹었냐라는 말을 쓰네? 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중국어로 니슈팔로마? 아마 그런 케이스들도 이런 어떤 진성이라는 게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성이가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누군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 이제 제가 체험하고 이제 뭐 간단하게 뭐 감독님하고 이제 제작자님한테 하는데 그 가장 웃긴 게 저기 왼쪽에 계신 이제 배우분이 이정민 배우. 예, 무료대에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인들은 일본어 할 때 그 특유의 그 말 때문에 이제 좀 표가 나거나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영화를 볼 때 무료대에서 할 때 저도 깔깔대며 웃었는데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그 뭐냐면 공통적으로 그 무료대에서 그걸 할 때 웃자고 한 것은 아닌데 감독님께서 그런 상황은 좀 예상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감독님 제작자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실 이런 서정적인 이런 영화는 글쎄 몰라 한국인이나 또 일본에는 통할지를 몰라도 그 뭐냐면 이 서양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걸 보면 이해를 하지 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제가 극단적으로 한국 영화는 기껏 잘해봤자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면 되지 왜 영화의 본사는 할리우드에 진출하지 못하는가? 제가 외국인 물어봤더만 한국 영화의 그 폭력 이런 거는 너무 약하고 이런 서정적인 것은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작자님께서 이 영화를 서양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이해할 수 있고 이 서양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 좀 서양 사람들을 좀 관점에서 혹시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돼서 저희가 짧게 네, 저도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을 영화라는 거는 만들어 보니 영화 아마 혹시 기획을 하시거나 제작하실 기회가 있으면 아마 그러실 건데 영화는 아무튼 일단 감독이라는 연출자가 있어서 연출자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영화는 감독과 다양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만드는데 완성이 돼버리면 그 영화가 자기 운명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또 영화의 그 운명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영화를 만들 때 이 사람이 보면 어떨까? 저 사람이 보면 어떨까? 이게 일본에서 어떨까? 이게 중국에서 어떨까? 유럽에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표현이라는 게 너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예술일 수도 있고 종합 예술일 수도 있고 대중 예술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보고 이제 해석은 관객분들이 하는 거라서 모든 관객들이 똑같은 해석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관객분께서 보신 것도 본인의 나름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기서 정답인 거고 또 다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분이 정답을 갖고 있는 거라서 사실 완성된 영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관객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규정하거나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영화가 사실은 어떤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난 다양한 어떤 것들을 제시하면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영화에 또 그 호불호도 생기는 거고 좋아하는 평가도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조금 자유롭게 사고를 하는 어떤 영화로 더 이해를 해주시면 이 영화는 또 이 영화의 운명대로 말 따라 조금 좀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두 번 보고 싶지 않은 영화가 될 수 있지만
저희 막 리피터들은 막 10번 보고 계속 감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감동적이고 인생에 뭔가 자기한테 용기를 주는 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저희는 이제 영화가 앞으로 살아가는 거는 저희 손을 좀 떠난 거라서 완성한 이후의 영화는 본인의 생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저희의 바람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꾸준히 보여지고 또 원작 소설도 읽혀지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나름대로 좀 기억 한 켠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무료 데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한국 관객분들도 보시는 영화지만 사실 일본 관객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저는 활용을 해보고 싶었고 그 언어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힌트나 그게서 좀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었는데 사실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한국과 일본 진짜 같은 나라도 아닌데 너무 다른 나라인데 너무 같은 말을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료 데스에서 터졌다라는 것도 저는 관객분들이 느끼신 그 감정 그대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뭐 무료 데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웃겨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나중에 저분이 한국분이어서 그랬구나라는 힌트로 또 이해해 주시는 것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웃느냐 아니면 어느 타이밍에 눈치를 채느냐 그런 거를 사실 이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빵 터지고 부산에서도 빵 터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연출의 의도라기보다는 배우의 딕션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근데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 분석해 봤거든요. 많이 웃어요 무료 데스에서. 근데 두 가지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 한국인인데 이럴 때도 웃으시거든요. 근데 그 웃는 게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한국인이래 그거를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10년 일본에 있었는데도 막판에 보면서 쟤 한국인이야?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부러 사실 정윤 씨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사실은 약간 외국어를 잘하는 외국어 많이 대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본인 설정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냥 잘 모르는 그래서 미스테리 알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워낙 다국어 언어들을 잘하다 보니까 한국어 발음이 살짝 어색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일본어 발음이 좀 나쁘다고 한국어를 잘하는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다양한 언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인이다라는 걸로 그게 좀 재밌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반은 그 의도대로 해주신 것 같고 또 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보였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뭐 나름대로 그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질문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오신 드릴게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작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몇 달 전에 나카야마 미오가 나왔던 그 나비 뭔가도 관여하신 건가요? 그때 그 감독님하고 GV를 하면서 감독님이 일원을 잘하세요 하니까 전 잘 못했는데 어떻게 연출을 하셨어요 하니까 이은경 씨라는 이름이 내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혹시 본인이 그렇게 딕션 해주신 건지 일원을 전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안 나왔지만 여주인공 그 유미 역할에 그분은 원래 자기가 준비된 요새 배우들이 일어를 많이 하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일어를 했던 분인지 그렇게 많이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대로. 근데 아니면은 가리키면서 일어 대사를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일본의 스폰서 굉장히 많아요. 희망아리 같은 데서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스폰서를 따내는 여쭤보고 싶어요. 질문이 일단은 이제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일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일합작 기획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고요. 요 전에 나가야마 미오랑 김재욱 씨가 나왔던 그 나비잠도 제작을 한 게 맞고 정재현 감독님은 일본어를 아주 못하시는 건 아니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하루 3시간씩 거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외국어가 이렇게 3개월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일본 가서도 어학원도 다녔어요. 근데도 그래서 의기차게 일본어 대본을 갖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안 돼서 다시 그냥 한국어 대본 갖고 오라 해가지고 한 거고
저희가 외국 감독님들이 외국 영화를 찍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왜 곽재현 감독님 일본 영화 찍으셨죠? 곽재현 감독님 일본어 못하시거든요. 이재한 감독님 영어만 하시고 못하시는 다 찍으시는 거는 굉장히 유능한 토역들이 많고 옆에 감독님 보조하는 양쪽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감독님의 입이 돼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운이 좋게 감독도 일본어를 하고 주연 배우도 원래 일본어를 하는 분들을 캐스팅도 했고 지정을 한 게 제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작은 영화가 그것까지 하려면 정말 너무 벅차서 일부러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수영 씨는 아마 12살 때 일본에서 데뷔를 먼저 하셨고 그래서 감독님도 부전공으로 일본어를 복수 전공으로 크거든요, 차이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감독님 따로 답변 뭐 하실 거 없으신 거면 다음 질문 받을까요? 괜찮나요? 네. 다음 질문. 남자분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관객들이 저희 타겟을 여성으로 잡았었는데 여기 남자분들이 많네요. 네, 저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다 깼는데 이제 경적불이 나더니 이제 배우분들이 한 번에 다 자동차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네, 그 장면은 이게 어떻게 찍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배우들이 왜안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저도 듣고 싶어요.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말씀하시죠. 어디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오셨나요? 숨어 있었어요. 뒤에서 이거를 표현하기에는 좀 민망한데, 근데 저의 사연을 떠나서 촬영은 항상 비하인드가 항상 화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몸을 구겨서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뿅뿅 튀어나왔습니다. 거의 뒷좌석에 구겨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저희 편집 기자님이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너무 이상하다고. 불가사의하다고. 어떻게 구겨져 있어? 거의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동일배 씨. 네, 또 다음 질문. 질문 생각보다 많이 쏟으시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어느 이쪽 분들 네, 이번 촬영에서 뭐 혹시 아까 전에 에피소드도 그렇고 다른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그런 힘들었던 점 그런 건 없었나요? 이것도 없었나요, 진짜? 리코짱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 일본에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제가 이제 웃는 소리로 항상 그 카페 팅커벨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어려웠던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언어적인 부분이었는데 일본어를 이제 최대한 잘 이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잘 하고 싶었었는데 현지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감사했고 그렇지만 제가 뭐 굳이 일본인 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어놨었는데 또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고민했던 거는 이제 한국인 게스트가 오는데 왜 얘는 한국인인 걸 미리 밝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 안에 숙제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굳이 또 외국에서 한국인을 만난다고 나 한국인이야 라고 말할 필요도 나한테만 이러네요. 이거 스폰가? 여기 안 보신 분들은 나가주시길 바라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평소 살아갈 때 이제 모두가 각자의 사연이 있을 텐데 물론 주인공 유미도 사연이 있고 유정도 사연이 있고 진성도 사연이 있고 니코도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공간이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재밌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 나고야에서 정말 재밌게 촬영했었어서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꼭 나고야 한 번은 가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 저 살짝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모인 분들이 유미처럼 좀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연들을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실 정민도 사실 사연이 있는 친구고 거기에 그 니코짱도 거기 나오는 오니기리짱이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다양한 사연들이 지금은 사실은 영화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유미한테 집중이 된 결과가 된 건데 2탄 만드실 건가요? 막다른 걸 장르를 먹이시고 바꿔서
저희 배우들이 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많이 눌렀어요. 니코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끼가 많은데 웃지 말라고. 절대 웃으면 안 되는 캐릭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한번 웃어서 웃게 니꼬짱이에요. 네. 니꼬 이게 니코가 일본어를. 웃는 그건데 그래서 절대 웃지 말라고. 근데 마지막에 한번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 약간 이게 영화를 압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정말 기회가 되면 투자가 된다면 그럼 다음 2탄이 진행되면 니코짱이 주인공인가요? 니코짱이는 진성과 어떤 아, 그래요? 수아이가 아니에요. 저 그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PD님이 거절하시고 반대입니다. 아니 영화 보신 후에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니시야마랑 유미는 이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할 때 저희끼리 서울에서 유미가 다시 카페를 차리고 거기에 니시야마가 캐리어를 들고 들어온다고 이런 설정도 있었고 차라리 유미랑 진성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만약에 태규가 아야랑 헤어지고 다시 유미랑 사귄다면 니시야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네. 진성 등장했습니다. 진성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전쟁인데 제가 반대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누리 씨가 선택. 나이키 모자 문옆 네, 나이키 모자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배경이나 소품 같은 게 너무 예뻐서 영상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혹시 감독님은 뭐 예술적인 영감이나 이런 걸 얻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오히려 저는 이 영화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술적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을 할 때는 어쨌든 원작이 있었다 보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하나의 이 영화의 분위기와 이 나고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캐릭터들이랑 뭔가 맞을 만한 아티스트는 없을까라는 왜냐면 그러면서 영감을 얻으니까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모네 작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모네 작품을 많이 봤었었고 이 작품을 할 때 그냥 계속 떠올랐어요. 그냥 모네 작품들이. 그래서 저희 미술팀 같은 경우에도 일본 분들이셨는데 그러니까 영화 미술을 경험하시지는 못했던 분들이 미술 작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또 멀리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일본 분들이시고 저는 한국인이고 이 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저도 뭐 일본어를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로 그 모네의 키친을 담았던 한국에서 나왔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모네 식탁 뭐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는데 그 모네의 부엌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을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가서 이제 미술팀이랑 이런 느낌을 원한다, 이런 색감을 원한다, 이런 소품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사실 이제 저희 팀들이 이제 준비 기간도 워낙 짧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체크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요소들 중에 대부분 제외된 게 이제 모네에 대한 큰 줄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만으로도 이제 잔잔하게 깔려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톤은 그 모네의 그림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 네, 저기 저한테 제일 잘 보여서 계속 저를 드시니까 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를 볼 때 오늘 보기 좋았던 거는 아까 첫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실제로 근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일본 친구로부터 아침마다 밥 먹었냐는 얘기를 듣고 같이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인은 어떻다, 일본인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재단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나오는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인물들도 서로 국적에 대한 자의식 없이 그런 일상의 깊은 속내를 서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 좋았고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야말로 뭐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할 거는 제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요시모토 바나나 작품을 꽤 많이 읽었는데 이 막던 눈물의 추억의 원작은 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일본인 친구한테도 물어보면은 이 나고야라는 공간은 상당히 도쿄, 오사카 혹은 후쿠오카보다도 훨씬 더 개성이 없고 무슨 위치한 공간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제일 아마 관광을 가지 않는 그런 도시로다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나고야를 생각할 때도 기껏해야 토요타 자동차의 공장이 많고 미소 어쩌고 나가는 요리가 좀 있다 이런 정도인데 이 나고야를 선택해서 로케이션을 잡으시고 거기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살짝 기획 영화입니다. 제가 먼저 판권을 샀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많은 이 5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단편 하나로는 사실 장편 영화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제 주변 감독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3개 정도를 골라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약간 조일러 클럽도 아니고 중경삼림도 아닌데 조금 더 옴니버스 같지 않은 3명의 여자 주인공이나 4명의 여자 주인공을 처음에 많이 개발했었는데 요즘 한국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이런 잔잔한 영화들이 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런데 원작 판권 기간이 3년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제가 바나나상한테 2년을 연장을 부탁드리면서 적어도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지 결국은 못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냥 기간을 끝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후회도 되고 자존심도 허락이 안 돼서 안 되겠다 그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이 원작을 선택한 게 사실은 그 마지막 단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편이 약간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뭔가 좀 새롭게 뭔가를 소통할 수 있게 되게 좋은 원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단편인데 장편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머뭇거렸었는데 그러면 조금 더 풋풋하게 그러니까 바나나상은 굉장히 어둡고 깊이 있게 글을 썼는데 저희가 굉장히 밝고 좀 풋풋한 영화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아쉽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젊은 배우들이 쫙 포진이 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단편을 만들면서 조금 부담을 덜고 너무 막 이거를 막 엄청난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버리고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했을 때 관광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유미가 와서 뭔가 상실을 겪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관광지는 진짜 안 맞아서 관광지가 아니면서 제가 알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곳이 나고야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의외로 토요타가 너무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진짜 가서 관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숨은 나고야를 좀 보여주면 나고야 분들도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또 나고야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고 제가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제가 무조건 나고야에서 찍을 테니 나고야 올로케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다행히 인연이 있는 게 나고야에 아이치 국제여성영화제가 있어요. 근데 서울여성영화제, 국제여성영화제 말고 여성영화제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치가 규모는 작은데 올해가 부산이랑 똑같아요. 20회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7년 전에 그 후라는 단편을 초대를 받았었고 그때 제가 같이 가가지고 워크숍을 참여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나고야에 대한 인연이 있었고 시네마 스콜레라고 하는 1년 동안 이 영화를 틀어줄 미니시어터가 있었고 여성 영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고야를 결정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나고야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시모토 바나나도 굉장히 나고야에서 잘 찍은 거를 굉장히 좀 칭찬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잘 보다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2개 있었는데 먼저 처음으로 태규는 왜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고 두 번째로는 그 유미 이거 먼저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미가 인스타 사진을 보고 왜 바다의 집에 간 마음은 태규를 빨리 가서 보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간 건지 그 2가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제가 남자의 마음을 뭔가 재단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태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 원작에서 표현된 캐릭터를 반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두 커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랜 연인으로, 그러니까 서로 어떤 설명이나 구체적인 뭔가의 행동이 없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 오래된 연인들이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고질적인 당연한 뭔가 상대를 재단하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조금 연락이 뜸해지고 귀찮아하고 한국도 잘 안 가고 이러면은 내가 이 4년 동안 만나온 이 여자랑 눈치를 챌 거야. 그래서 너는 시간이 필요한 애였어. 얘니까 기다리면 알아서 네가 그래 끝난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원작을 통해서 받았던 그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었고요. 아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이별을 고하는 방식이나 서로에게 이별을 고하는 방식은 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 태규가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측은하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인스타는 네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저도 경험했었던 일이어서 사실 넣었던 건데 쉽게 헤어진 연인들이 아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지만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시그널처럼 느껴져서 한 번의 일말의 기대를 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미련해지면서 스스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창피함이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무너지는 그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다시 한번 유미를 좀 실망시키고 싶었어요. 이 인연은 끝났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한 연인이 겪을 수 있는 이별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 원작 읽고 오신 분 있으세요? 원작 읽으신 분? 읽고 오신 분? 영화 원작 읽고 오시는 거예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다 영화부터 보시는 거네? 읽어보시고. 질문. 네, 자, 계속 네. 읽으셔가지고. 네. 원작 읽고 보시고 있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로 이 엔도포인트라는 곳이 실제로 있는 곳인가 약간 가볍게 궁금했고,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소설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남자도 원래 한국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설이랑 차이를 두신 각본 작업하시면서 그런 이유가 좀 알고 싶었고요. 소설이랑 그런 차이를 두신 이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일본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데 일본 대사가 되게 입말을 살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네이티브 일본어처럼 대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뭐 각색 작업을 하시면서 뭐 일본 스태프분들에게 뭐 어떤 감수 같은 걸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배우의 재량에서 나온 건지 좀 궁금했어요. 바나나 원작이 아마 키친이 홍콩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MP라는 또 원작이 이탈리아가 스페인에서 또 오파가 들어왔대요. 대부분은 일본 영화가 많잖아요. 키친, 바다의 뚜껑,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할머니, 막다른 골목이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요시모토 바나나의 본체가 굉장히 좋아서 한 편 정도는 한국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근데 계속 이제 약간 양구 한일합작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하는 선에서 이 마지막 원작은 사실 그 원거리 연애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최근에 하여튼 외국인 친구도 많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한일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고쳤는데 원작에 없는 게 지금 미코짱이랑 진성이가 원작에 넣고 유정이 있는 거죠. 유정이는 원작에는 일본인 가족들의 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가된 인물들이 있는 거고 약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카페에 모이는 그 손님들도 원작에 살짝 느낌들은 있는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고 해서 약간 한일합작으로 만들기 좋은 소재를 저는 항상 찾고는 있어가지고 이 원작이면은 바나나 원작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저의 욕망도 일단 충족이 되고 좀 한일합작으로도 재밌는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엔드포인트는 실제로 있는 장소고요. 여기 보시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여기 미술팀 중에 한 분이 운영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네. 빈집이었던 걸 저희가 엔드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게 된. 여기 옆에 큰 절 같은 게 있는데 그 절 갖고 계신 주인분이 갖고 계신 집이에요. 맞지? 네, 맞아요. 네. 저 이제 알았는데. 근데 이게 한 5년 정도 비어있던 집이에요. 비어있었던 집. 그래가지고 네. 아무도 안 쓰길래 저희가 미술팀이 들어가서 근데 미술팀이 나고야에서 무대 미술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거의 나고야 동네에서 안에 있는 소품들이 막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다 얻어온 거예요. 얻어와서 이제 그분이 그런 걸 하시는 거라서 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페를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또 주인장이 싸게 6개월 정도 한번 영업을 해봐라 그래서 스페인에서도 왔었대요. 스페인, 네, 맞아요. 베트남, 그러니까 바나나 팬도 오고 처음에는 일단은 이제 배우들 팬들이 좀 왔고 그러다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돈을 많이 벌 정도의 장사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있고요. 6월달까지 영업을 하고요. 6월 이후는 자 계속해도 유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판단하에 하겠다고 어저께 여기 점장이 왔었거든요. 그 시사회 때문에 와가지고 한참 저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아니고 이제 카페만 하고 있고 지금 2층 게스트하우스는 영화 그대로 남겨놓고 그 갤러리처럼 해놨는데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고 싶어 한대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이 카페에 주방 있잖아요. 주방에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뭐 이벤트를 하겠다. 그런 자질구레한 이벤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2층은 지금 그대로 촬영 세트 그대로 다 있어서 갤러리처럼 보존만 해놓고 있는 상황. 네, 마지막 아까 질문해 주셨던 마지막 답변 드리면 일단 여지껏 제가 봤던 합작의 일본어든 뭐 영어든 굉장히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근데 제가 배우분들에게 할 수 있었던 어쩌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감독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국인이 들었을 때 그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일본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특히 저희가 한국인들인데 일본 환경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중간 정도의 레벨도 있고 못하는데 단어만 조금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배우들의 캐릭터에 만약에 이 온도로 표시를 하라 그러면 일본어 실력을 온도로 표시하라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은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나 저희 지금 여기 그러니까 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어에 대한 그런 저와 작업하면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진성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 그래서 사실 욕심을 부렸던 건 저도 지금 현재 제 동생이 도쿄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그려지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어느 정도 일본에서 살았을 때 요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더 진성 역할하는 현배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일본어를 잘하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옆에서 계속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를 굉장히 막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니코짱 같은 경우에 저희 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뭔가 일본인은 아닌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 그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국인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저도 이 인토네이션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운드 오디오 감독님이 만약에 약간 발음이 한국인 같이
특징되는 그 발음이 나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잠깐 감독 기다리라고 하고 가가지고 약간 중국인들이 말하는 톤으로 바꿔주고 막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아마 배우분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 보시고 이 역할로 정해졌고 감독님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감독님 만났습니다. 만났던 첫인상 신뢰가 가는 아마 좋은 시간이었고요. 같이 작업해봤던 감독님들 중에서 제일 어린 감독 아닌가요? 맞나요? 아니면 더 어린 감독님도 있었나요?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처음으로 남자 감독님들이 좀 네.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남자 감독님들도 많아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작업이 감독님이라는 어땠는지 한번. 감독님이라는 이런 정말 대통령 다음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의 결정할 게 많은 결정이 많으신 분을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를 느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감독님이라고 하고 저는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감독님들 항상 나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저도 나이가 어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또 생각이 저보다 더 깊으셔가지고 저보다 누나 같아가지고 저는 막 생각을 고민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근데 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욕심이 났는데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요. 좀 옆에서 많이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렸어요. 계속 현장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거렸는데 옆에서 뭐 다나카 분도 옆에 와서 계속 도와주고 수영 양도 계속 도와주고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인정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애들 많이 냈습니다. 일본 하는 때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본어 대사였나요? 진성 역할을 하는데 아니면 뭐 해석하는데 이 진성 역할이 얼른 볼 때 그냥 설렁설렁 가는 것 같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어렵습니다. 이게 역할을 캐릭터를 이해하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그런가요? 맞추거나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별로 안 어려우구나. 그냥 여기는 늘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잠깐만요. 손는 질문이라서 아니 그게 어렵다기보다는 잠깐만요. 오케이. 자 대답 들어가요. 네. 뭔가 저는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다 읽어본 상태로 작업을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이게 영화를 보셨다시피 되게 서정적이고 유미의 입장에서 유미의 이제 뭔가 아픔과 그런 추억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시점들의 영화인데 저는 진짜 제가 바랬던 건 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소소하게만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숨을 잠깐만 쉬어하게 해드리자.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엄청 많이 냈는데 이제 또 현장감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또 살짝 약간 와가지고 그나마 조금 한시름 났기 때문에 역할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살짝 느끼해질 수 있는 역할인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 이제 편집하면서 보면서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되게 밸런스 잘 맞았다고 편집본 보고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래 그 인스타 그 대사가 없는 대사였어요. 현장에서 하다가 수영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감 있게 대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저는 정말 좀 편안하게 해서 근데 정말 삐졌었어요. 그때는 별로 안 했던 그 얘기 정말 삐지더라고요. 제가 소심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연기는 어렵지만 재밌어요. 유일하게 일본어 대사 없었던 누리 씨는 일본어 대사는 없었고 환상 속에 나오고 기본적으로 누리 씨가 나온 곳이 설정은 한국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 한국이라고 찍은 거예요. 이게 일본의 모델하우스고. 그런 얘기 아니실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환상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 추억이 없어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누리 씨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관객들이 다른 게 또 일본 분들은 약간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의 가정들을 보거나 이러면 일본 애들 저래 약간 이런 것처럼 의외로 또 유정이랑 유미 관계들을 저한테는 막 그 자매가 너무 보기 좋고 약간 이렇게 퉁퉁거리는 느낌들이 더 정깊고 약간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화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굉장히 그런 그 자매의 모습을 저한테는 몇 분이 그러니까 모든 자매가 이렇지 않잖아요. 한국도 똑같은 것처럼. 근데 여기는 그래서 뭘 참고하시고 그건 하신 건지.
그러니까 다리 이렇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예. 네, 근데 저는 언니랑 항상 뭘 걸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서로 뭘 주물러주면 언니도 주물러줘야 된다. 그치. 항상 그렇게 자매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수영 언니도 자매 이제 언니가 있고 저도 언니가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이름이 수진이에요. 수영 언니 이름도 수진이고 제 언니 이름도 수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를 했더니 수영 언니랑 저 같은 경우도 좀 성격이 되게 비슷한 편이었고 또 동생으로서도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언니와 동생의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더 뭐 일반화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일반화스럽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매들은 다 저러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가끔씩 계시잖아요. 항상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근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싸우고 자기 전까지 싸우는데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자매라고 생각해서 언니랑 최대한 한국의 자매는 조금 더 한국의 자매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자매를 얘기했을 때는 좀 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안 하는 가족들이 조금 더 많다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계속 그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보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지 저한테는 한국 자매들이 저러냐고 저한테 똑같이 일본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게 기억이 그리고 나고요. 사실 가족끼리 친밀감이 있고 친해야 애인이 있었을 때 되게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숨길 수 없고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유미랑 유정은 좀 더 각별한 사이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으면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정이랑 유미 캐릭터에서 조금 더 원작이랑 같이 얘기를 드리면 원작에서 나타나는 거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철저히 혼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시콜콜하게 연애 이야기나 뭐 같이 막 욕도 해주다가 어쩔 때는 저를 욕하기도 하고 막 네가 바보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이별이나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너무 가족들이 너무 내 삶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혼자가 너무 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가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이 원작에서도 보면은 이 미미라는 캐릭터가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되는, 집에 가서 그냥 방문 닫고 있으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일본 소설에 나와 있는데 마치 그냥 저희 집 같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혼자가 돼보지 않으면 이 고통은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 원작에 대한 내용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바꿀 때도 이 배우분들이 자매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자매에 대한 그 생활감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의외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희는 처음 번역본을 받았을 때 되게 당황 많이 했어요. 너무 사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쓰지 않는 너무 사근사근한 그런 한국말이어서 저희가 사실 저는 언니랑도 이렇게 좀 너무 싸우면은 반말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호칭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수영 언니랑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안마도 제가 썼었는데 저희 수영 씨나 누리 씨가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자매는 이런 거 안 하는데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저도 만약에 바꿨을 거예요, 시나리오상에서. 근데 이거를 혹시 어떻냐라고 질문했었을 때도 우리도 이런데? 이렇게 해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고 너무 저희는 하면서도 즐거웠던 장면이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도 다른 영화 시나리오 회의 잠깐 하고 왔는데 이제 대사들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나리오 보면서 이거는 대사가 좀 막 뭐 어미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배우들한테 맡기면 돼. 그러면서 감독님과 이제 저희 이런 기획팀들이 회의를 할 때는 사실 대사의 맛이나 대사가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아마 대사의 느낌이나 톤 이런 거라서 저희 이제 시나리오 보고서 영화 보면 좀 그런 달라진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명가수 니코짱의 노래는 어떠셨나요? 한국을 쫙 부르잖아요. 들어볼까요? 엄청 어려운 표현이 또 있어요. 노래 얽히기 아니 아까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사실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오늘 니코짱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랬는데 전 제가 아시겠습니다. 아니, 정민이 형이 오빠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즐기세요. 자꾸 영화의 뒷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막 환상이 깨진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니코짱 노래는 사실 에피소드가 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 이대로 쓸 수 없다 해가지고 후반 작업에서도 또 한번 하여튼 거기 얽힌 에피소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노래 연습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힘든 순간이 또 있었네요. 연습할 때 되게 잘했었어요. 연습할 때 되게 잘했었는데 이제 원래는 미리 반주자와 맞춰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제 상황상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분 기타리스트 원래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가수 그 버스킹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착하신데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은 그분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반주와 저의 노래 톤이 다르게 연습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걸 찍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에게는 후반 작업이 있으니 그날 이제 대충 이렇게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워낙 많은 인원이 다 출연하는 씬이었어서 또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 영화 현장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호응들이 또 다 너무 잘 해주셔서 재밌게 찍었는데 이제 제가 믿을 수 있었던 건 이 앞에 칭따오 병이 있더라고요. 그 병을 들고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제 일본어 대사들도 너무 어려웠지만 제가 항상 접했던 일본어의 대사들은 다 웃는 일본어 말투였어서 저는 이제 무표정의 일본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도 항상 제가 본 일본 영화의 많은 캐릭터들이 감정이 굉장히 표출이 많이 되어 있는 캐릭터들의 일본어였는데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그 순간이 또 니코짱이 갑자기 또 거기서 막 바이브레이션 넣으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웃길 것 같고 사실 그 씬이 유미에게 또 이렇게 시간을 주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유미에게 감정을 갖게 하는 그랬을 때 뭔가 담담하게 이제 한국말로 노래가 들렸을 때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이제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후반 작업으로 또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잘 해주셨고요. 그 일본에서 제가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울컥했던 씬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씬 뽑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니코짱의 노래가 없었으면 또 유미의 감정들이 과연 잘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영화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작은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넘어가서. 제가 평소에 좀 연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캐스팅 될 때 먼저 자기가 원했던 배역을 지원해서 된 건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배역을 받게 된 건지 아니면 뭐 감독님에게 따로 컨택이 와서 캐스팅이 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본인이 생각해서 만든 캐릭터와 감독님의 디렉션이 달라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거다 남으시고.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거 정말. 네.
저는 사실 오니기리짱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대사들 여기서는 일본어로 하시지만 이제 중국어로 하면 잘할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사연도 되게 있고 좀 더 엄마에 대한 그런 거는 모두가 느낄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에피소드였어서 그러다가 이제 니코짱이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그냥 작은 역이고 했는데 그 역할을 더 재밌게 이렇게 만들게 됐나?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오니기리짱이 아니라 니코짱이 됐습니다. 중국 본인이 해석한 것과 감독님이 뭐 덧붙여주신 거 이런 건 없어요? 역할.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제 왜 처음에 이제 궁금증은 한국인인데 왜 유미가 왔을 때 저 한국인이에요. 저도 이렇게 할 법한데 왜 안 했을까가 저한테 숙제였는데 오히려 이제 모두가 아까 혼자 있고 싶을 때나 이럴 때 우리가 굳이 나 이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 대학교 나왔어요라던가 뭐 이런 연결고리가 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니코도 그걸 원했던 것 같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독님이랑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화 캐스팅이라는 건 누군가가 이게 뭔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운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이게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성이라는 역할을 이게 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미팅을 했을 때 뭔가 감독님도 저한테 뭔가 말투라든가 이런 게 약간 비슷했던 것 같다라고 해서 더 약간 캐스팅이 된 것 같고 글쎄요. 저는 뭐 제일 감독님이랑 뭐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과연 진성은 유미를 좋아했냐, 첫사랑이냐, 얼마만큼 좋아했냐.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저한테. 네, 저한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봤을 때 감독님이 대학교 다닐 때 좋아했었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네. 아무튼 뭐 연기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하시다니 관심이 많으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뭐 답변이 되셨으면. 네. 네. 대답 하고. 저는 전 이제 영화 전에 수영 언니랑 광고도 같이 찍게 됐는데 그것도 자매 역할로 자매 컨셉으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자매 컨셉으로 좀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작용이 컸던 것 같고 사실 처음에는 수영 언니랑 저랑 케미가 잘 이루어질까 했는데 막상 언니랑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너무 비슷한 점도 많았고 좀 대화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리딩하면서 감독님이 잘 잡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촬영장에선 진짜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진짜 편하고 굉장히 근데 영화 자체가 편해서 그런지 촬영할 때도 연기할 때도 진짜 자연스럽게 찍었던 것 같아요. 잠깐 짧게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이 그 유정과 유미의 방 대화 씬은 사실 저는 그 원작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들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씬들이 원씬 원테이크가 굉장히 이제 눈에 띄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유정이랑 유미 같은 경우도 거의 카메라를 3번밖에 움직이지 않았을 정도로 그거를 한 10분 정도 배우들이 연기를 끊지 않고 자매 연기를 이제 정말 완벽하게 사실 해냈거든요. 자연스럽게 NG 없이.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움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극의 흐름을 위해서 좀 편집 방식을 바꾸면서 좀 그런 아까운 배우의 좀 실력을 못 보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했어요. 네. 박수. 마지막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일본의 그 잔잔한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음식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유미 씨가 이별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제 음식을 몇 가지 먹어요. 제가 보니까 그 미소 샌드위치, 미소 토스트 나오고 또 차항, 볶음밥 그리고 오니기리 또 그 바다 마을 거기 가서 오니기리 아까 중국인 그분한테 받아서 먹는 그걸 유심히 봤는데 일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 카모메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특별히 음식을 강조해서 그걸 뭐 연결 교리를 해서 이렇게 나온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오니기리라든가 차항, 볶음밥 그리고 그 미소 토스트 이거에 대한 얽힌 이야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소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고야가 미소로 유명하고요. 저희 제작사도 저희 주 감독님도 이 영화가 이제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관객들 분들이나 팬분들이 좀 더 영화를 뭔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떤 프로모션으로 미소 토스트를 우선 먼저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스토리에 또 녹여내는 게 또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시야마라는 인물이 그 미소 토스트를 가지고 하나의 그 자기를 인지시키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저는 어쨌든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오니기리 짱도 그 오니기리에 사실은 얽힌 그 자기의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연을 이렇게 곱씹으면서도 너무 그 밝은 면이 있어서 유미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상처는 사실 돌아보니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좀 더 느끼게 해주는 환기해주는 캐릭터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오니기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더 찍지 못해 가지고 좋은 장면이 나오지를 못해서 사실 제가 만든 인물을 제 살을 깎아내듯이 덜어내야 됐던 아픔이 있는데 조금이나마 발견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 밥 먹었어 같은 경우에랑 연장선의 얘기로 그 반대로 분명히 진성이 한국인들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냐 그 한국인들만 그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니시야마 캐릭터가 일본인인데 배고프지 않냐라고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는 그게 굉장히 그 다양한 부분들을 밥을 통해서 사실은 텍스트로 활용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유미가 그 밥을 먹을 때도 정말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던 것처럼 수영 씨도 연기할 때 진짜 그 하정우 씨 못지않게 정말 다 먹어버려서 다 먹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급하게 다시 만들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실 연결고리들이 있는 서브텍스트들이어서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때 좀 더 배우들의 디테일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우들이랑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드릴 텐데 저는 부산에서 사실은 왜 수영 그 유미 씨가 포켓 그 주머니에 다음 플랜이 뭐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젊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미래가 펼쳐질까 저도 이분들보다는 이만큼 2배 정도 나이를 먹은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활약하고 좀 어떤 식으로든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포켓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냐고 다음 플랜은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면서 마칠게요. 지금 주머니에 어떤 다음 플랜이 들어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정민 씨랑 누리 씨 답이 전 엄청 재밌었어요. 되게 아직까지 인상이 남을 정도로. 그거는 인스타그램에 팬분들이 되게 많이 남겨주시는. 지금 본인들 주머니에 뭐인지 한번 보시고 다음 플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그러면서 인사 마무리 네, 인사. 제가 먼저 왜냐면 너무 감동적인 멘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희 그 부산 영화 될 때 질문을 해주셨을 때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그냥
서점에서 읽었던 그냥 쓱 넘겼던 책의 한 구절이었거든요. 언제나 그 자기의 포켓에는 다음 플래너이라는 말을 보고 굉장히 대학생 때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포켓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좀 이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좀 닿았으면 해서 넣었는데 이런 진지함과는 달리 제 포켓에 있는 체크카드가 잔고가 많이 부족한 체크카드가 들어있네요. 열심히 해서 모르겠어요. 체크카드가 들어있긴 하지만 네 아마 더 큰 보물을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저는 얻어서 네 그걸로 행복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누이 씨. 급하게 지원했는데요. 저는 립스틱이 있는데 이걸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의 추억 2가 나온다면 꼭 열심히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촉촉한 보습을 하면서 2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할 다음 플랜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니면 올해 네. 뭘 하고 싶다던가 뭐. 올해 열심히 이 막다른 골목의 추억이 사실 작년에 이제 부산에서 먼저 했는데 이게 일본에 개봉을 하고 또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 플랜을 못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개봉한다 그래서 너무 기뻤고 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남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또 어떻게 봐주실까, 또 제가 영화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GV라는 매체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화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영화를 더 찍고 싶고 이런 영화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힐링되는 영화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나고야에서 진짜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한국 배경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갔는데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도 힐링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드라마를 좀 찍고 있었어요. 스타이트한 드라마 촬영에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잠깐 나고야를 갔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힐링이었고 그때가 딱 마침 벚꽃이 지기 전이었어서 너무 예쁜 딱 정말 좋은 적절한 시기에 가서 진짜 근데 확실히 밥도 맛있었고 진짜 맛있게 먹으면서 촬영도 너무 재밌게 하고 맨날 잠옷 입고 그 숙소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화 골목들이 저희 숙소 정말 묵었던 숙소가 바로 1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요 거리들이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곳이라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1년 전에 딱 요맘때 나고야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1년 전인데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많이 남아서 그 기억들을 고이고이 제 주머니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에서도 만납시다. 네.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2가 제작되겠습니다. 배누리 배우님도 기억해 주시고 현주 씨.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는데요. 매일 5시에 노래 레슨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 플랜이라는 게. 네. 네. 또 사실 저도 이렇게 긴 시간 GV를 해본 적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편 영화 찍을 때 말고는. 근데 항상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GV를 하게 되면 이 관객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로 만났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소중한 시간에 좋은 영화를 여러분들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오늘 특별히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의 일적으로 계획은 4월달 정도에 제가 작년에 웹드라마를 하나 찍었습니다. 사회인 야구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를 찍었으니까 그때 한 4월달쯤에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이 되면 빠르면 5월이나 아니면 그쯤에 제가 또 작년에 또 오늘 같이 일한 조연출 양이 왔는데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는 드라마가 아마 온에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4월 4일 날 우리 막다른 골목의 추억 개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다 얼굴을 기억을
숫자를 셌거든요. 네. 이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와주십시오. 예. 여러분들께 시간 내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때문에 좋은 추억, 여러분들 좋은 추억 되는 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잊고 있었는데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도 이 포켓에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화제가 하나 있었어요. 소화제. 네. 소화제가 있었는데 우리 영화가 사실 막 화려한 액션이 나오거나 뭐 히어로물이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약간 뭔가 얹혔을 것 같이 마음이 안 좋을 때 소화제 같은 영화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러한 따뜻하면서도 약간 소화제 같은 작용을 해주는 영화가 되면 좋겠다 였었고 오늘은 제가 이 약간 너덜너덜한 고무줄이 있어서 계속 들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게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겨울 동안 약간 겨울잠 잔 것처럼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또 픽션처럼 붙이면은 이제 날이 피니까 머리 한번 질끈 묶고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유미처럼 또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처럼 뭔가의 힘듦이 다 각자가 있을 테고 사연이 있겠지만 또 한번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봄의 힘이 오니까 그걸 이제 우리 영화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선전입니다. 원작 소설이에요. 이게 바나나 유시모토 바나나 작가가 17년 전에 쓴 건데 저희가 이제 17년 만에 새롭게 해석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그 민음사에서 저희 영화 스틸을 가지고 16장짜리 엽서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엽서가 다 이 소설의 문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16장 세트를 이거 지금 인터넷으로 사시면 그거에 딸려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마 한정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영화 봐서 너무너무 원작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저희는 사실 정말 이게 작가가 그냥 작가는 아니잖아요. 필력이 확실히 여러분 뭔가 영화 보고 원작 책 한번 읽어보니까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왕 사실 거면 저희 영화 다양한 스틸들 들어가 있는 인터넷에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제가 안 사봤는데 거기에 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엽서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지금 사시면 꼭 딸려온다고 해요. 저도 하나 사야지 그러고 있거든요. 원작 책. 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질문 하신 분한테 드릴 선물입니다. 이게 저희가 책을 한권 갖고 왔고요. 여기에 감독님이랑 배우들 사인을 넣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지우기 때문에 이거 희귀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사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그냥 베스트 질문을 누가 선택해 주실래요? 한 분한테만 드릴게요. 감독님이 하시죠. 대통령 다음으로 생각해 가시죠. 직접? 근데 원작을 다 읽으신 분들 아니셨나요? 혹시 질문하셨던 분들이? 한 분만 원래 읽었어요. 원작 읽으셨다고 하셨죠? 두 분을 읽으세요.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장님 똑같은 상황 보이셨는데 잠시만요. 감독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들키는 질문을 그러면 저희 사실 소곤소곤 약간 얘기는 했는데 저희 정면에 너무 예쁜 회색 모자를 쓰신 분께 원작을 읽으셨는데 다른 분들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찌 보면은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유미처럼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읽는 대로 그 느낌대로 그냥 가져가고 싶은 영화이기도 한데 아무튼 저희가 나름 특별한 자리를 만든 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특별한 경험을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